세계 역사상 미스터리한 사건과 사고들은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왔습니다. 아래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어노크 섬 주민 실종 사건. 1587년 영국의 식민지였던 로어노크 섬의 주민 115명이 흔적 없이 사라진 사건입니다. 유일한 단서는 나무에 새겨진 크로아톤이라는 단어뿐이었습니다. 사건의 배경. 1584년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는 북아메리카에 새로운 식민지를 세우기 위해 탐험가 월터 롤리에게 탐험 허가를 내립니다. 1585년 첫 번째 정착 시도가 이루어졌지만 원주민과의 갈등과 식량 부족으로 인해 실패합니다. 1587년 존 화이트가 이끄는 두 번째 정착민 그룹 남성, 여성, 어린이 포함이 현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로어노크 섬에 도착하여 새로운 정착지를 세웁니다. 존 화이트는 식량과 보급품을 구하기 위해 영국으로 돌아가고 1587년 8월에 출발합니다. 하지만 영국과 스페인 간 전쟁으로 인해 3년 동안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마을이 사라지다. 1590년 8월 18일 존 화이트가 3년 만에 로어노크 섬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사라지고 사람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다. 유일한 단서는 크로아톤이라는 단어가 나무에 새겨져 있었다. 집과 방어용 울타리는 정리된 상태였고 급하게 떠난 흔적은 없었다. 시신이나 싸운 흔적도 없었으며 보급품도 남아있지 않았다. 존 화이트는 정착민들이 근처의 크로아톤 섬 현재의 하테라스 섬으로 갔을 것으로 추측하고 그곳을 찾아가려 했지만 폭풍 때문에 섬으로 갈 수 없었고 결국 영국으로 돌아갔다. 이후 로어노크 식민지의 사람들은 영원히 사라졌다. 결론. 로어노크 식민지 실종 사건은 400년 이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크로아톤 부족과 동화되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한 가설이지만 정확한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 버뮤다, 플로리다, 푸에르토리코를 잇는 삼각형 해역에서 수많은 항공기와 선박이 원인 모를 이유로 사라진 사건들이 보고되었습니다. 과학적 설명과 미스터리한 가설이 공존하며 여전히 논쟁의 대상입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사라진 대표적 사건들. 1. USS 사이클롭스 실종 사건. 1918년 미 해군 보급선 USS 사이클롭스는 제1차 세계대전 중 309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브라질에서 미국으로 항해 중 사라짐. 어떤 조난 신호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잔해조차 발견되지 않음. 미 해군 역사상 비전투 상황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실종된 사건으로 남아있음. 2. 플라이트 19 실종 사건. 1945년 5대의 미 해군 폭격기와 14명의 조종사가 플로리다에서 훈련 비행 중이었음. 갑자기 나침반이 오작동하고 방향을 잃었다는 무전을 남긴 후 완전히 사라짐. 이들을 찾기 위해 출동한 구조 비행기도 실종, 총 27명이 사라지는 대형 미스터리 사건이 됨. 3. 스타 타이거 앤드 스타 아리엘 항공기 실종 사건. 1948에서 1949년 1948년 브리티시 사우스 아메리칸 항공의 스타 타이거 여객기가 31명의 승객과 함께 실종. 1949년 같은 항공사의 스타 아리엘도 동일한 지역에서 실종됨. 두 사건 모두 비행기가 사라지기 직전까지 아무런 이상 신호도 없었으며 잔해도 발견되지 않음. 4. SS 메리 셀레스트 1872년 유령선 사건. 버뮤다 삼각지대와 관련된 대표적 유령선 이야기. 이탈리아로 항해 중이던 화물선 메리 셀레스트가 바다 한가운데 떠다니는 채 발견됨. 선원들은 모두 사라졌지만 배는 멀쩡했고 식량과 화물도 그대로 남아있었음. 승무원들은 왜 어디로 사라졌는가? 현대과학이 밝힌 진실은? 현재 과학자들은 버뮤다 삼각지대의 사고들이 미스터리라기보다는 자연적, 기상적 요인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봄. 하지만 사고가 다른 해역보다 유독 많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아직 없음. 2013년 세계기상기구 WMO는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상 기후 현상 등이 사고의 원인일 수 있다고 발표. 결론. 미스터리는 여전히 계속된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도 많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많습니다. 메리 셀레스트호 실종 사건. 1872년 알코올 원액을 가득 싣고 가던 화물선 메리 셀레스트호가 미국 뉴욕에서 이탈리아 제노바로 향하던 중 선원들이 모두 사라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배는 손상되지 않았고 구명보트도 그대로였지만 사람들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건 개후 배는 떠 있었지만 승무원은 모두 사라졌다. 배 이름 메리 셀레스트. 건조 연도 1861년
선주 벤자민 브릭스 선장. 출항 1872년 11월 7일 뉴욕 이탈리아 제노바. 승선 인원 총 10명 선장, 선장 가족, 선원 7명. 실종 1872년 12월 4일. 발견 포르투갈 인근 대서양에서 영국 선박대이 그라시아오에 의해 발견됨. 특이한 점, 배는 완전히 멀쩡한 상태로 떠다니고 있었음. 식량, 물, 화물은 그대로 있었음. 하지만 승무원과 선장의 가족은 흔적도 없이 사라짐. 선박에 구명보트 한 척이 없어진 상태였음. 나침반이 망가져 있었으며 배에 물이 약간 들어와 있었지만 침몰 위험은 없었음. 조난 신호도 없었고 급하게 떠난 흔적도 없음. 즉, 배는 온전한 상태였지만 사람이 사라진 기이한 사건이었음. 결론,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메리 셀레스토 실종 사건은 15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은 해양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배는 멀쩡했고 화물도 그대로였으며 승무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브레이크호 실종 사건. 1940년 미국에서 출항한 브레이크호가 5시간 후 통신이 두절되었으나 3시간 후 노포크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탑승자들은 모두 백발의 시신으로 변해 있었으며 배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위 여부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사건 개후 사라졌지만 다시 나타난 배. 배 이름 브레이크호. 건조 연도 1914년. 소속 허드슨 베이 컴퍼니. 운항구역 캐나다 북극해. 사고 발생 1931년 10월. 이후 상태 수십 년 동안 바다를 떠돌며 여러 차례 목격됨. 사건의 시작. 브레이크호는 1914년 스웨덴에서 건조된 철제 화물선으로 캐나다의 허드슨 베이 컴퍼니가 소유한 배였습니다. 주로 북극해를 항해하며 모피 무역을 담당하던 배였음. 1931년 10월 브레이크호는 캐나다 북부 알래스카 인근에서 폭풍을 만남. 심한 눈보라가 몰아쳤고 배는 두꺼운 얼음에 갇혀버림. 선원들은 구조를 기다리며 몇 주 동안 배 근처에서 머물렀음. 배를 버리고 떠나다. 한 달 가까이 지나도 배가 얼음에서 빠져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허드슨 베이 컴퍼니는 선장과 선원들에게 배를 포기하고 도보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림. 결국 선원들은 배를 떠났고 폭설과 얼음 속에서 브레이크호는 버려진 채로 남게 됨. 놀라운 일, 배가 사라졌다. 11월이 되어 기온이 약간 올라가자 얼음이 녹기 시작했음. 그런데 얼음 속에 갇혀있던 브레이크호가 감쪽같이 사라짐. 구조팀이 돌아와 배를 찾았지만 배는 완전히 증발한 듯 사라져버렸음.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침몰이 아니었음. 유령선의 시작, 사라진 후에도 계속 목격되다. 놀랍게도 브레이크호는 침몰한 것이 아니라 이후 수십 년 동안 여러 차례 목격되며 떠돌게 됨. 1932년 사고 1년 후 얼음이 녹은 바다에서 다시 발견됨. 하지만 배는 이미 사람이 없는 유령선이 되어 떠다니고 있었음. 그 후 1934년, 1939년, 1941년, 1950년대, 1962년에도 여러 차례 목격됨. 마지막 목격 1969년. 1969년 알래스카 근처에서 브레이크호가 마지막으로 목격됨. 이후 배는 다시 사라졌고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음. 즉 브레이크호는 최소 38년 동안 바다를 떠돌아다닌 셈. 브레이크호가 유령선이 된 이유. 1. 자연적 원인, 바다의 흐름. 브레이크호는 비교적 튼튼한 철제로 만들어졌고 바다의 흐름과 바람에 의해 떠다녔을 가능성이 있음. 실제로 북극해의 조류와 바람은 얼음 덩어리를 이동시키는 힘이 있음.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침몰하지 않고 떠돌았다는 점이 미스터리. 2. 기후변화로 인해 다시 떠올랐을 가능성. 배가 한동안 얼음 속에 묻혀 있다가 기온이 오르면서 다시 떠올랐을 수도 있음. 하지만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도 왜 침몰하지 않았는지는 미스터리. 3. 선원들의 미스터리한 실종. 일부 미스터리 연구자들은 선원들이 떠날 때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제기함. 하지만 공식 기록상 선원들은 안전하게 구조되었으므로 이는 단순한 추측에 불과함. 결론, 바다에서 사라진 또 하나의 전설. 브레이크호 실종 사건은 역사상 가장 신비한 유령선 사건 중 하나입니다. 배가 사라진 후 38년 동안 계속 목격되었지만 끝내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음. 배는 정말 자연적으로 떠다녔던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미스터리한 힘이 작용한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D.B. 쿠퍼 사건. 1971년 한 남성이 미국 국내선 항공기를 납치하여 몸값을 요구한 후 낙하산을 이용해 비행기에서 탈출했습니다. 이후 그의 행방은 물론
돈이나 낙하산도 발견되지 않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사건 개요 완벽한 탈출을 감행한 남자. 발생일 1971년 11월 24일 추수감사절 전날. 장소 미국 포틀랜드 시애틀 노스웨스트 오리엔트 항공 305편. 요구한 돈 $20만. 도주 방법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점프. 사건 전개 쿠퍼의 치밀한 범행 계획. 1. 비행기 납치. 1971년 11월 24일 한 남성이 포틀랜드 국제공항에서 노스웨스트 오리엔트 항공 305편에 탑승함. 그는 검은 정장, 검은 넥타이,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었음. 탑승권에는 댄 쿠퍼라고 적혀 있었지만 이후 언론이 잘못 보도하며 D.B. 쿠퍼라는 이름이 정착됨. 쿠퍼는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승무원에게 쪽지를 건냄. 쪽지 내용: 내 가방에는 폭탄이 있다. 조용히 행동하면 아무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2. 몸값 협상. 쿠퍼는 승무원을 통해 조종사에게 몸값 $20만 낙하산 4개를 요구함. 조종사는 지시에 따라 FAA와 FBI에 연락함. FBI는 인질을 구하기 위해 몸값을 준비하고 요구한 대로 낙하산을 확보함. 3. 시애틀 도착. 돈을 받고 승객들을 풀어줌. 비행기는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에 착륙함. 쿠퍼는 몸값 $20만 낙하산 4개를 받음. 돈을 받은 후 승객 36명과 일부 승무원을 풀어줌. 하지만 기장, 부기장, 승무원 1명, 항공 엔지니어는 남겨둠. 4.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다. 쿠퍼는 기장에게 멕시코시티로 저공 비행하며 천천히 갈 것을 요구함. 고도 3000m, 속도 320km로 비행하며 후방 계단을 열라고 명령함. 밤 8시경 워싱턴주 상공에서 낙하산을 메고 돈가방과 함께 뛰어내림. 이후 쿠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짐. 결론: 미제 사건으로 남은 전설. D.B. 쿠퍼는 완벽한 범죄를 저지르고 사라진 전설적인 인물로 남아있습니다. 그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뛰어난 침착함을 유지했으며 완벽하게 사라짐. FBI가 45년 넘게 추적했지만 그의 정체조차 밝혀지지 않음. 그는 정말 살아남아 숨어 살았을까? 아니면 비행기에서 뛰어내린 후 사망했을까? 여러분은 어떤 가능성을 믿으시나요? 에거사 크리스티 실종 사건. 1926년 세계적인 추리소설가 에거사 크리스티가 11일간 실종되었다가 발견된 사건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종 기간 동안의 기억을 잃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존재합니다. 사건 개요 한밤중에 사라진 베스트셀러 작가. 실종일 1926년 12월 3일. 장소 영국 서리 뉴랜드스 코너 근처. 실종 기간 11일. 발견 장소 영국 요크셔 헤러게이트의 한 호텔. 당시 에거사 크리스티는 이미 유명한 소설가였으며 그녀의 명성을 더욱 높인 것은 이 실종 사건 자체였습니다. 사건의 전개차만 남긴 채 실종되다. 1. 남편과의 갈등. 사건 발생 전 에거사 크리스티는 남편 아치 크리스티와 심각한 불화를 겪고 있었음.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져 이혼을 요구한 상황이었음. 남편의 외도로 인해 에거사는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음. 2. 갑작스러운 실종. 1926년 12월 3일 밤 에거사는 자신의 모리스 카우리 자동차를 몰고 집을 나섬. 다음 날 그녀의 차는 서리 지방의 한 절벽 근처에서 발견됨. 차 안에는 운전면허증과 코트가 있었지만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음. 경찰과 시민 천여 명이 동원되어 광범위한 수색이 시작됨. 3. 거대한 수색 작전. 탐정 소설가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은 영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 당시 유명 작가였던 아서 코난 도일도 초능력자를 동원해 그녀를 찾으려 함. 호수까지 수색하며 최악의 경우를 대비했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음. 극적인 발견. 호텔에서 다른 이름으로 투숙 중. 1926년 12월 14일 실종 11일 후 에거사는 요크셔 헤러게이트의 스완 하이드로 호텔에서 발견됨. 놀랍게도 그녀는 자신을 테레사 닐이라고 소개하며 호텔에 머무르고 있었음. 테레사 닐이라는 이름은 남편의 불륜 상대였던 낸시 닐과 비슷한 이름이었음. 호텔 직원은 신문을 보고 그녀가 실종된 에거사 크리스티임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함. 경찰이 와서도 그녀는 자신이 에거사 크리스티임을 인정하지 않음. 결국 남편이 직접 호텔로 와서 그녀를 데리고 감. 이누잇 마을 실종 사건. 1930년 캐나다의 한 이누잇 마을 주민들이 모두 사라진 사건입니다. 음식과 무기 등은 그대로였지만 주민들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건의 개요. 전설에 따르면
1930년 캐나다의 모피 사냥꾼 조 라벨 이 이누잇 마을을 방문했을 때 마을 주민들이 모두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라벨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누잇 공동체를 방문했지만 예상과 달리 마을이 텅 비어 있었고 불이 피워진 채로 남아있는 화덕, 요리 중이던 음식, 심지어 개들도 얼어붙은 채 굶어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급히 캐나다 기마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조사를 나섰지만 주민들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스터리한 요소들. 갑작스러운 실종 주민들은 아무런 흔적 없이 사라졌으며 급하게 떠난 흔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개들의 죽은 마을에서 키우던 개들이 모두 굶어 죽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무덤의 이상 현상 일부 주장에 따르면 마을 근처에 무덤이 열려 있었고 시신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상한 빛 목격담.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후로 하늘에서 이상한 빛이 목격되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사건의 진실 여부. 그러나 이 이야기는 사실상 전설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며 여러 역사학자와 연구자들이 의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기마경찰은 공식적으로 이러한 사건이 접수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930년대 신문기사에서 유래된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으며 시간이 지나며 과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존하는 이누잇 마을이 아니라 떠돌이 이누잇 그룹을 가리켰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 이누잇 마을 실종 사건은 흥미로운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실제로 존재했던 사건이라기보다는 도시 전설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오컬트 및 미스터리 애호가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포르투알레그 여객기 실종 사건. 1954년 독일에서 브라질로 향하던 G423 여객기가 실종되었다가 1989년에 브라질 포르투알레그 공항에 착륙했으면 승객 92명은 모두 백골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는 가공된 이야기로 밝혀졌습니다. 바베이도스의 움직이는 관 사건. 1800년대 체이스 가문의 시신이 묻힌 지하 매장실에서 관들이 스스로 움직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쇠사슬로 묶은 후에도 관의 위치가 변해 있었으며 시신의 일부가 밖으로 나와 있는 등 미스터리한 현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1807년부터 1819년까지 체이스 가족의 무덤에 안치된 관들이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반복적으로 움직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지역 주민들은 이를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여겼으며 이후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사건의 주요 내용. 1. 무덤의 구조. 체이스 가족의 무덤은 두꺼운 석회암과 산호석으로 만들어진 견고한 지하 묘지였습니다. 무덤의 입구는 무거운 대리석판으로 봉인되었으며 매우 무거워 몇 명의 사람이 함께 들어야 열 수 있었습니다. 내부에는 시신이 나무관이 아닌 나무로 된 관 안에 보관되었습니다. 이 이상한 사건들. 1807년 메리앤 마리아 체이스가 처음으로 이곳에 안치됨. 1808년 메리의 동생 도로시 체이스도 사망하여 같은 무덤에 묻힘. 1812년 아버지 토머스 체이스가 자살하여 같은 무덤에 안치됨. 이때부터 기이한 일이 시작됨. 상관들이 움직였다. 가족들이 추가로 사망할 때마다 무덤을 열었는데 그때마다 이전의 관들이 제자리를 벗어나 흩어져 있었다고 함. 무덤을 닫을 때마다 밀봉 상태를 확인했지만 몇 년 후 다시 열어보면 관들이 다시 엉망이 되어 있었음. 1819년 영국 식민지 총독이었던 로드 코머미어가 직접 이 사건을 조사함. 4. 최후의 개봉. 1819년 총독이 직접 무덤을 다시 개봉했을 때 모든 관들이 뒤엉켜 있었고 심지어 어떤 관은 뒤집혀 있었다고 보고됨. 분명히 봉인된 무덤이었기 때문에 자연적인 원인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음. 이에 겁을 먹은 주민들은 체이스 가족의 관을 모두 꺼내고 무덤을 영구적으로 폐쇄함. 이후 이 무덤에서는 어떠한 기이한 현상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해짐. 여기까지이며 얘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